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주차 3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정교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죠? 정교화 과정이라는 게 구조화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구조화된 관계란 뭐예요?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관계다. 근데 구조화된 관계를 만들면은 그 테이블이 분리된다. 3-2처럼 거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에서 문제가 없어서 좋은데 또 다른 새로운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조화된 관계, 비구조화된 관계에서 구조화된 관계로 할 때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구조화된 관계를 가져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터베이스 실행 속도라든가 참조 무결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실행 속도는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구조화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하나의 테이블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BB20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로 테이블을 분리해 놓으면은 BB203이 어떻게 되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려면 두 개의 테이블을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개의 테이블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실행 속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또 지금 이 과목 번호가 이 테이블에 뭐가 됩니까? 외부 키가 되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은 이 테이블을 참조하고 이 테이블은 이 테이블에 참조되는, 그런 참조하고 참조되는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죠? 참조 무결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교화를 시키면은, 즉 구조화된 관계를 대면은 우리가 삽입, 삭제, 갱신에서 문제가 없어지지만은 또 새로운 문제점인 데이터베이스 실행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참조 무결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죠? 적절한 수준에서 정교화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제일 힘든 말이 뭐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적절한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정교화라고 얘기가 나오죠. 너무나 테이블을 작게 쪼개놨을 경우에는 여기서 있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탈정교화 시킨다는 것은 테이블을 잘라놓은 걸 다시 붙이는 거예요. 다시 붙이는 과정을 우리가 탈정교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교화라고 하면 테이블을 자르는 거고, 탈정교화라고 얘기하면 테이블을 붙이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정교화가 이제 바람직한데, 적절한 수준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설계를 해보고 운영을 해보고,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그 정교화가 바람직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데이터베이스 전문가한테 맡기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는 3차 정교원까지만 적절한 수준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교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정교화를 할 때 있어서 사용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 수학적 이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함수적 종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교화 이론은 뭐죠? 함수적 종속에 기초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함수적 종속이 뭐냐? 자, 이런 거를 우리가 함수적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과목이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 경영학과 가서 듣지만은 컴퓨터 공학과도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듣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경영학과도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과도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똑같죠? 근데 과목 번호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도 경영학과에서 하는 거는 비즈니스가 B 어떻게 나갔고,
그 다음에 뭐죠? 뭐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뭐 컴퓨터니까 C 어떻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과목 이름은 같은데 과목 번호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목 번호를 X라고 보고 과목 이름을 Y라고 보면은 과목 번호가 과목 이름명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죠? 이해되시나요? 과목 번호를 알면은 과목 이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과목 이름을 알면 과목 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과목 이름 데이터베이스는 과목 번호가 뭐죠? 경영학과도 있을 수가 있겠고 컴퓨터 공학과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과목 이름은 과목 번호를 결정해 주지 못하지만 과목 번호는 과목 이름을 결정해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X 그다음 화살표 Y.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를 들면 과목 번호 화살표 Y가 되겠죠. 과목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쓸 때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은 X의 속성값이 Y 속성값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과목 번호가 과목 이름을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함수적 종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X 대 Y, X하고 Y의 대응비는 다 대 1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보시면 과목 이름이 하나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근데 과목 번호는 어떻게 되죠?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가 되고 과목 이름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X가 Y를 결정할 때 X 대 Y의 B는 다 대 1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한말로 하냐면 X는 Y의 결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함수적 종속이다. 라는 거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런다? 함수적 종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함수적 종속을 가지고 이러한 함수적 종속성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정규화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됐어요? 함수적 종속을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 번호하고 과목 이름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시켜서 아마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아마 빨리 잘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정규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정규화를 이제 우리가 1차 정규화, 2차 정규화, 3차 정규화를 할 텐데 1차, 2차, 3차를 어떻게 하느냐를 다음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정규화를 어떻게 시키냐면요. 여러분들 그 책 한번 볼까요? 책 보시면은 한번 77쪽 그림 3-3을 보세요. 77쪽 그림 3-3. 이게 뭐냐면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우리가 명문 가구의 DB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명문 가구에 가서 거기서 사용하는 뭐죠? 양식을 받은 거예요. 양식을 받고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명문 가구의 일이 진행되는가를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결국 뭐죠? 개척관계성 모델을 만들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양식이 뭐냐면요. 고객 주문서예요. 그림 3-3.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정규화를 시키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1차 정규형은요. 각 셀은 뭐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단일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만족시켜주면 우리가 1차 정규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여러분 그림 3-4를 봅시다. 지금 그림 3-3 그림 3-3을 우리가 테이블로 만든 것이 결국 뭐냐면요. 그림 3-4예요. 한번 보세요. 그림 3-3의 고객 주문서를 그대로 관계형 테이블로 만든 것이 그림 3-4예요. 그림 3-4의 주문 번호가
2157번 제일 위에 거 있죠. 보면은 주문번호, 주문일, 고객 이름, 고객 번호, 주소, 전화. 제가 X축으로 읽는 거예요. 제품번호 쭉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게 그러니까 주문번호 2157번 이 결국 그림 3-3의 고객 주문서거든요. 그 내용이 그 3-4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제품 번호에 제품이 몇 개가 있습니까? 3개 있죠. BD307, TB115, CH115. 그 제품명이 로얄 침대 퀸, 로얄 식탁 6인용, 로얄 식탁 의자 이렇게 3개씩 있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하나의 셀에 단일 값을 갖지 않고 3개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장에서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의 셀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값만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죠? 위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적인 복수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되죠? 하나의 각 셀의 값을 하나만 갖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1차 정규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죠? 그 밑에 있는 거 78쪽 그림 3-5를 보면은 1차 정규형이 된 게 그림 3-5가 되는 거예요. 3-5를 보면 어떻게 됐죠? 하나의 셀에 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그림 3-4하고 그림 3-5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금방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3-4 같은 경우는 하나의 셀에 값이 3개가 있는 게 있는데 뒤쪽으로 3-5 같은 경우는 하나의 셀에 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3-4는 비정규화된 거고 3-5는 어떻게 돼요? 정규화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왜 이런 3-4에 3-5로 가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삽입 삭제 갱신할 때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볼까요? 자, 삽입할 때 3-4에서 비정규적 관계 그 관계에서 보시면은 새로운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주문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주문이 없는 제품 정보를 그림 3-4에서는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안 되죠? 그 3-4 주문 테이블에서 식별자 속성이 뭐죠? 주문 번호거든요. 근데 주문이 안 됐으니까 주문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키 값이 없을 때는 널 값을 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삽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삭제할 때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 주문번호 2157번에서 로얄 식탁 의자를 이명훈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주문을 했다. 그랬는데 그 주문을 취소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데이터가 한꺼번에 다 날아가겠죠? 그럼 그거는 좋은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로얄 식탁 의자가 CH115이고 단가가 10만 원이라는 제품에 대한 정보도 같이 없어져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문이 없더라도 나중에 주문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삭제할 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갱신할 때 볼까요? 갱신 같은 경우는 이명훈 사람이 주소가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죠? 그 마포구 창천동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명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여러 번 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주문 번호를 보면은 2157도 있고 2159도 있고 그죠? 쇼핑을 자주 하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서 뭐 송파구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이명훈이라는 사람이 주소를 여러 개 복수게 바꿔야 되겠죠. 근데 여러 개 바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개 빠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죠? 그림 3-4면 3-4 같은 경우는 뭐요? 삽입 삭제 갱신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림 3-5로 됐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림 3-4하고 3-5하고 그렇게 이제 바뀌면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3-4는 키값이 뭡니까? 주문 번호예요. 주문 번호. 그런데 3-5에서는 키값이 뭐죠? 주문 번호하고 제품 번호를 합성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5를 보면은 주문 번호하고 제품 번호에 밑줄이 돼 있죠. 이건 뭐예요? 두 속성을 합해서 하나의 키값으로 한다는 얘기. 합성 속성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 이거는 뭐냐면 그 3-4에서 그 주문을 제품 번호에 따라서 나누니까 주문 번호가 유일성이 보장이 안 되죠. 유일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주문 번호하고 제품 번호하고 합쳐서 유일성이 보장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합성키를 우리가 식별자 속성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이제 뭐죠? 1차 정규형이 끝이 난 거예요. 정리하면은 1차 정규형은 뭐냐면요. 각 셀의 단일값을 가질 때 우리는 1차 정규형이 만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경민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샀는데 어떻게 됐죠? 이렇게 각 제품 번호라든가 제품명, 그 다음에 단가가 한 셀에 값이 3개가 들어갔죠. 이건 뭐죠? 모든 셀은 하나의 그 단일 값을 갖는다는 그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죠? 1차 정규형이 만족되지 않은 거고,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되죠? 반복 집단을 제거해주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셀에 값이 하나만 들어가니까 뭐죠? 반복 집단이 제거되죠. 그죠? 그럼으로써 1차 정규형이 만들어졌다. 이거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한 셀에 값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와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키값이 주문 번호 하나예요. 주문 번호 하나. 근데 여기서는 1차 정규형이 되면서 키값이 주문 번호하고 제품 번호 두 개를 합성 속성으로서 합성키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1차 정규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1차 정규형.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2차 정규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정규형은 1차 정규형을 만족하면서, 1차 정규형을 만족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셀에 속성값이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키가 아닌 속성이 주키에 완전 함수적 종속되는 관계를 우리가 2차 정규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비주키라는 건 주키가 아닌 놈이 주키에 완전히 종속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냐면 부분 종속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부분 종속.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종속이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분 종속이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페이지 80쪽 그림 3-6을 보세요. 페이지 80쪽 그림 3-6. 그 페이지 3-6을 보시면은 이거죠. 요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자, 주문 테이블이 주문번호, 제품번호, 주문일, 고객 이름, 고객번호, 주소, 전화, 제품명, 수량, 단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뭐냐면 1차 정규형이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두 개, 주문번호, 제품번호가 합성키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적 종속 관계를 보면은 주문번호가 결정을 해주는 게 요거예요. 주문일, 고객 이름, 고객번호, 주소, 전화. 제품번호가 결정을 해주는 게 요놈이에요. 제품명, 단가.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문번호, 제품번호는 뭘 결정해줘요? 수량을 결정을 해줘요. 이건 뭐냐면은 합성키에, 이거 합성키잖아요.
합성키의 일부 속성이 다른 주키가 아닌 놈을 결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부분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분종속.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부분종속이라는 건 뭐냐면은 합성키일 경우에 합성키의 일부분이 주키가 아닌 놈을 결정해 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부분종속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 두 개 부분이 뭐죠? 부분종속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종속이 생길 때 부분종속을 제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2차 정규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제거해 주면 테이블이 어떻게 되죠? 세 개의 테이블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문 제품, 주문 고객, 제품. 요거는 뭐랑 똑같으냐면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뭐냐면 요게 여기서 함수적 종속 관계에 따라서 표시를 해 놓은 거고 요 표시된 대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세 개 테이블로 나눠진 거죠. 주문 제품 테이블, 주문 고객 테이블, 제품 테이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있었던 부분 종속, 요 두 개가 부분 종속이라고 했죠. 왜 그러냐면 요 두 개는 합성키의 일부분이잖아요. 합성키의 일부분이 다른 주키가 아닌 놈을 뭐죠? 종속하죠. 결정해주죠. 이런 걸 우리가 부분 종속이라 그러고 이 부분 종속을 제거해 줬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런다? 2차 정규가 만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러면은 이런 2차 정규형을 시키느냐? 2차 정규형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뭐죠? 삽입 삭제 갱신에서 과연 그런 문제가 없느냐? 그걸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보세요. 삽입할 때 봅시다. 주문이 없는 고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삽입할 수가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고객에 대한 건 이 테이블이죠.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주문을 하지 않는 고객, 우리가 뭐 얘기를 하면 잠재 고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잠재 고객에 대한 거는 여기서 뭐죠?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어요. 삽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주문 번호가 없으니까. 그죠? 문제가 생겼죠. 삭제 같은 거 봅시다. 지금 이 김철규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어떻게 되죠? 주문을 하나 냈어요. 하나 딱 냈어요. 2518번. 근데 이 친구가 주문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죠? 그럼 무슨 정보도 같이 날아가죠? 김철규가 고객 번호가 이렇고 주소가 이렇고 전화번호가 이렇다라는 고객 정보도 같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고객 정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보가 삭제가 되니까 삭제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갱신 같은 경우는 뭐죠? 한 고객에게 주문을 여러 개 냈을 때 임용원 같은 경우 그죠? 예를 들어서 주소가 마포구에서 송파구로 이사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 줘야 되죠. 반복해서 고쳐 줘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 같은 거를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2차 정규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삽입 삭제 갱신할 때. 그럼 이것도 특히 이 테이블에서는 뭐예요? 정규화된 관계가 구조화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죠? 구조화된 관계로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3차 정규형을 시키는 거예요. 3차 정규형. 그러니까 3차 정규형 같은 경우 일단 2차 정규형이 만족이 돼야 돼요. 2차 정규형이 만족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분 종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분 종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분 종속이 없을 때 어떻게 되죠? 2차 정규형이 만족된 거고 그 다음에 3차 정규형이 되는 거죠. 근데 3차 정규형에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전 종속이란 말이 있죠. 이전 종속. 그죠? 이전 종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전 종속이란 건 뭐냐면 비주기 속성 간에 생기는 함수적 종속이에요. 비주기 속성 간에 생기는 함수적 종속. 그래서 이런 이전 종속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애주면은 우리가 3차 정규형이 만족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전 종속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전 종속. 자, 이전 종속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림 3-6을 보세요. 그림 3-6을 보세요.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냐면 82쪽을 보시면요. 페이지 82쪽. 페이지 82쪽 가운데 중간에 보면은 자, 주문 고객 테이블 있죠. 주문 고객 테이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 주문 고객 테이블 봅시다. 요 테이블을 보면은 자, 주문 번호는 주문일과 고객 이름을 결정해 주는데 고객 번호는 고객 이름, 고객 주소, 고객 전화번호를 결정해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놈은 주키예요, 주키가 아니에요. 주키가 아닌 것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전 종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전 종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전 종속이 있을 때 이전 종속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분리하면 돼요. 그러면 요 주문 고객 테이블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요렇게 바뀌어요. 요렇게 바뀌어요. 요렇게. 이거 뭐죠? 아까 고객 번호가 고객 이름, 주소, 전화로 된 걸로 테이블을 다시 잘라 놓은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두 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잠깐 볼게요. 여기서 세 개 된 테이블이 요 놈이 어떻게 되죠?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테이블이 몇 개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페이지 83쪽에 그림 3-9 그렇게 몇 개의 테이블이 나오는 거예요? 4개의 테이블이 나오는 거예요. 4개의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껏 뭘 했냐면요. 여러분들 책 뭐죠? 77쪽 그림 3-3 고객 주문서에서 1차, 2차, 3차 정규화를 시키니까 그림 3-9 테이블 몇 개가 나옵니까?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3차 정규화를 시켜서.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3차 정규형은 뭐냐면요. 3차 정규형은 정규화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구조화된 관계를 만드는 거고 구조화된 관계라는 건 뭐냐면 삽입, 삭제, 갱신해서 문제가 없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조화된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3차 정규가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삽입, 삭제, 갱신해서 우리가 뭐죠? 문제가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정규화 이론이다.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규화를 시킬 때 함수적 종속의 기초로 해서 정규화를 시키는데 1차 정규형이란 건 뭐냐면 하나의 셀에 값이 하나만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2차 정규형은 뭐죠? 부분 종속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건데 부분 종속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합성키일 때 합성키의 일부분이 다른 주키가 있는 놈을 결정할 때 그런 걸 우리가 부분 종속이라고 얘기하고 부분 종속을 제거해 주면은 2차 정규형이 만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차 정규형은 뭐냐면요. 3차 정규형은 이전 종속이 생길 때 이전 종속을 제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3차 정규형을 만족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 종속이라고 하면 뭐냐면 주키가 아닌 놈이 다른 주키를 결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전 종속이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그것을 먼저 테이블로서 분리해 놓으면은 우리가 3차 정규형이 만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3장에서 보면은 고객 주문서
페이지 77쪽 3-3 그림 3-3 고객 주문서를 라는 양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규화를 시키니까 테이블이 몇 개 나왔습니까? 그림 3-9 3차 정규형이 끝나면은 4개의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이 4개의 테이블은 삽입, 삭제, 갱신해서 문제가 없는 관계로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조금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듣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제가 오늘 했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아마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보시면 이제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든가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보이스 코드 정규형.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한 정규형 개념 1차, 2차, 3차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의 통합이라는 게 나오죠. 관계의 통합. 요거는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그 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같이 얼굴 못 봐서 굉장히 아쉬운데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빨리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돼서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